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놀자 부자TV 써니입니다. 오늘은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년에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들 아시죠? 그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을 했던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조달계획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금조달계획서는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를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는 양식입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에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도 제출을 하도록 이제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주택을 매수할 때 거래 신고와 함께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서요. 또 그에 따른 증빙 서류, 증빙 자료까지 이렇게 함께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 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의 적용 시기는요, 2020년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와 또 조정대상 지역 지정 현황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여드린 화면으로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이고 또 경기도에도 과천, 성남, 분당, 또 광주, 하남이 이렇게 투기과열 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내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체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증빙 서류들이 정말 각각 다 다른데요. 제가 바뀐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화면이 이것이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인데요. 기존 양식과 비슷한데요. 추가가 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항목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보시면 제출인이라고 되어 있죠. 인적사항을 적으시는 란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조달 계획 파트로 넘어갑니다. 먼저 자금 계획 중에서 자기자금, 여기 자기자금이 있죠. 이 자기자금 항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2번 보시면은 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은행 예금액으로 하시는 액수만큼, 은행 예금액으로 사용하시는 만큼 액수 쓰시면 되고요. 증빙자료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부동산을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은행에 넣어 놓으셨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런 자금 등을 또 은행에 예금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계셨던 이런 자금의 경우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상속금액에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 예금액,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을 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예금 잔액 증명서라는 것을 이제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3번에 보시면은요, 주택 채권 매각 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매각을 해서 자금으로 사용하실 경우에 그 금액을 쓰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주식거래 내역서 또는 잔고증명서 같은 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4번 증여 상속인데요. 증여나 상속 받으시는 분들 받으시는 액수만큼 쓰시면 되겠고요.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를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요번에 새로 바뀐 요 부분인데요. 부부끼리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 쓰셔야 되고요. 또는 이 이외에 누구한테 증여 상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증여 상속세 신고서가 있죠. 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이런 걸 같이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인데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행 예금은 아니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던 금액들이 혹시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큼 되는지 여기 보유 현금 또 쓰시면 되고요.
또 세부 내용으로 여기 보유 현금 그 밖에 자산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를 다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는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 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부동산 처분대금. 여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상가 또는 토지 같은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처분대금 쓰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것을 뭐 임대를 해서 그 보증금을 여기에 자금으로 쓴다. 그럴 때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제출 서류는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혹시 그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그 매도계약서를 쓰시지 않은 거 있죠?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체결이 되지 않았거나 또 임대차를 할 예정이지만 아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처럼, 그러면 증빙자료를 지금 낼 수가 없잖아요.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계획서 항목에는 이제 여기에는 기재를 하시지만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금 지급 등의 그 거래가 완료가 된 이후에는 국토부나 또는 그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응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시에는 이게 한 500만 원 정도의 그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소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소개는요, 이 자기 자금, 여기 지금 자기 자금을 저희가 지금 다 봤잖아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증여 상속, 또 현금, 부동산 처분 대금까지 해서 내 자금으로 했던 금액을 전부 합치셔서 여기에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차입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입금 등의 지금 8번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여기 금융기관 대출 합계 이렇게 해서 여기 금액을 쓰게 돼 있죠. 자, 이 금액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혹시 이 주택을 사서 이 주택을 뭐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거다 얼마, 또는 신용대출을 받을 거다 얼마, 또 이거 이외에 뭐 어떤 대출을 받을 거다라는 금액을 쓰시고 어떤 대출을 받으실 건지 그 종류까지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의 금액을 모두 합쳐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 밑에 보시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매입하는 주택 말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주택담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유 얼마큼 했고 몇 번이다, 보유가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 그 주택이 몇 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또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대출액의 경우에도 그 6번에 저희가 아까 위에서 봤죠? 6번에 여기 부동산 처분대금처럼 혹시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출은 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증빙자료가 그럼 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여기에 이제 체크는 하지만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금 지급 등의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된 이후에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응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9번에 임대보증금인데요. 임대보증금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새로 사는 주택에 제가 이제 구입할 이 주택에 이제 세입자가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매도자로부터 이제 승계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기에 그 임대 금액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출 서류는요,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걸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번에 보면은 여기 회사 지원금, 사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죠. 보조가 나와서
그런 경우나 또는 이제 사채를 쓰시는 경우에 여기 이제 그 얼마 자금을 그 정도로 사용을 하는지 쓰시면 되겠고요. 금전 차용 증서, 이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 내 금전을 차용했다, 이걸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 등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번에 그 밖의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가 차입을 했는데 여기에 위에 이 내용 중에 해당되지 않은 그 금액을 여기에 적으시면 되겠고요. 제출하실 서류는 여기 10번과 마찬가지로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 등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을 부부, 남편이나 아내한테 차입을 한 건지, 아니면은 직계 좀비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관계가 아니라면 그 밖에 어떤 관계인지를 또 적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입금 등의 여기 소개가 있죠. 12번의 소개. 이 소개는 내가 이 차입하는 금액, 이걸 모두 합쳐서 여기 합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합계라고 나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 여기 내 자기자금의 합계 소개 있죠. 그리고 차입금의 소개, 이 두 개를 더하셔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이 조달한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매수인한테 지급을 했느냐를 쓰는 거예요. 이건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신설됐습니다. 거래하는 이 자금의 총액, 여기 있죠? 총 거래 금액이 있어요. 총 거래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매도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이걸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 거래 금액, 여기는 이제 총 합계, 총 매매 금액이 되겠죠? 요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요 합계 금액과 요 금액이 아마 같은 금액일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요 금액 중에 내가 이것을 매도인에게 주는데 계좌이체로 얼마를 줬는지, 또는 내가 보증금, 세입자가 있어서 보증금을 승계받거나, 또는 집에 있는 대출을 승계받거나 해서 그 승계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이제 17번에 보시면은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계좌이체, 보통 계좌이체로 제일 많이 하시죠. 근데 계좌이체나 이렇게 승계받은 금액 이외에 현금으로 아마 주시는 그 금액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금액, 현금으로 주는 건 왜 줬는지.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계좌이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준 이유 있죠. 그 지급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입주 계획인데요. 본인이 입주하실 건지, 아니면 본인 외에 가족이 입주하실 건지. 그래서 본인이 입주하신다면 본인 입주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주할 건 아니고 지금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또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거라서 임대를 할 거다, 그러면 임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아니라면 그 밖의 경우,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입주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서명하시면 되는데요.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제출인 이름과 이제 서명,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통 본인이 가실 수도 있고요.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공인중개사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서류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마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 자금조달 계획서보다는 더 세부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도록 바뀌었는데요. 바뀐 자금조달 계획서의 적용 시점은요, 2020년 3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택 거래 하실 때, 그 계획 세우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에 개정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 시행 규칙, 이 개정안은요,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